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강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다시 한번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 넘게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중한 때는 11,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금값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먼저 박원재 위원님, 이재환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옆에 있는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방금 전에 카카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관련해서 오늘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이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괜찮고요. S&P 500 지수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고민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차별화 시장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일단 오늘은 종목들을 좀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카오가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우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는 거, 증시 격언에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라라는 그런 격언이 좀 있습니다. 동시효과의 흐름들, 그다지 강보합 정도, 보합 정도 선에 좀 거래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주도 업종군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차전지, 제약바이오, 언택트, 그다음에 수소차, 5G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 후반에 넘어갈수록 한번 좀 챙겨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계속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매물사 가격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 섹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저점 자리 때 깨지나 깨지지 않는가를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일단 나왔습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80만 원짜리 때 다시 한번 안착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추세는 견조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 삼성바이오를 놓고 봤을 때의 주도 업종이나 주도 섹터들,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한 달 정도 숨고르기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은 한 번쯤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셀트리온도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좀 졸리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쉬어갔다가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마찬가지죠. 일단 21선에서 혹시 61선의 눌림목 조정, 저 정도는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업종 내에서, 주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좀 시세의 흐름들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자리대까지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매물 수화가 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들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IT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지 못했던 IT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인버스를 매수하는 그런 전략보다도 차라리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자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삼성전자는 55,000원 부분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56,000원도 실질적으로 잘 안 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56,000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까지 왔다라는 거.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3월 시장처럼 급락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버스를 좀 매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 오히려 종목에 좀 집중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오늘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IT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뉴스도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주영 부회장 기소유예 처분이 좀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소식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경영 쪽에 있어서의 일단 숨통을 틔웠죠. 그렇게 된다라면 IT 쪽에 있어서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 흥분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투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IT 장비 쪽 섹터들,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 그다음에 소재 쪽도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미국 기업의 OLED라는 기업이 있어요. 소재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IT 소재 쪽까지도 일단 봐야 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덕산네오룩스가 아마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OLED 좀 소재 쪽에 있는 그런 대표 종목이죠.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도 봐야 되는데, 소재 쪽이 덕산네오룩스 하나만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지금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주도 섹터들 한번 치고 나간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서 팔까 한번 단기적으로 좀 팔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들이 보였어요. 나스닥 시장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그러면 산업재 쪽 섹터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순환매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PBR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종목군들이 가격 메리트에 있다라는 거,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라면, 56,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일단 분할로 모아간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건설주들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림산업이라든가 아니면 GS건설,
뭐 이런 기업들, 낙폭과 대형 종목군들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괜찮게 흑가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그 상승이죠.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있어서 고려아연도 며칠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었죠.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충분히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공략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전히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IT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 섹터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 후반에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차익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어제 좀 많이 올랐었던 뭐 삼성 SDI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던 부분들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 초반에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세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분들 뭐 30만 원대 후반에서 40만 원 초반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고 접근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닥권 탈피 종목군들 같은 경우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제 저녁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종목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군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요.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고점 자리 때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쉬어가는, 그리고 나서 흔들림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역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 업종군들 순환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혹시 고가권역에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제 5G가 막판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쪽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들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들이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산업재 쪽 섹터가 여전히 좀 괜찮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여전히 좀 봐야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덕산네이룩스도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왔었죠. 이러한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도 있어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내수 쪽의 대표 종목인데 한 달 기간에 눌림목 구간을 좀 마무리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여기에서 눌림목 구간을 맞추고 난 이후에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난 이제 다시 눌림목 조정이 좀 나왔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봐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IT 쪽에 있어서는 원익 IPS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 정도 쉬어갔어요. 정고점 매물 소화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신고가 형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다라는 거. 즉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한번 팔아주는 전략, 그리고 한 차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기 혹은 눌림목을 거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6일 목요일
오늘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연중 최고점 터치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1%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 이끌었고요.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한 상황입니다. 11,000선도 넘어섰고 장 마감 때는 11,0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자산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도 올라가고 있고 화재 가격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비트코인까지 현재 상승 흐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0.7%의 상승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57,300원대에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오랜만에 빨간불입니다. 강보합권에 머물지만 오랜만에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88,800원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상대로 오늘 강합니다. 2.5% 이상 상승하면서 807,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호재성 뉴스가 있었고 어제 장 마감이 된 이후에도 GSK와 코로나19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에 대한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면서 시총 3위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1위부터 3위권이 모두 현재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검찰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오늘 모두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소폭 빠집니다. 0.3% 약보합권, LG화 오늘 좀 쉬어가네요. 약보합권에 머뭅니다. 66만 7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1% 넘는 강세 31만 9천원대, 우선주 0.3% 강보합권 5만 100원대에서 그리고 삼성 SDI 오늘 1% 넘는 낙폭 기록합니다. 46만 원대 어제 장에서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숨고르기 양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급등 흐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실적을 확인하고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가깝게 하락 흐름 나옵니다. 36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 10위권입니다. 여전히 자동차 업종들 강합니다. 1% 넘는 강세 13만 6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데 코스피 시장 오늘 2,320선 뚫어내면서 2,326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0.8%의 상승 854포인트의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모두 빨간불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4,300원대, 실젠 오늘 강합니다. 2% 넘게 상승이 나옵니다. 최근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등락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좀 큰데 화요일의 경우에는 6% 넘게 급락을 했다가 2% 마이너스로 이 거래를 마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4%에서 머물다가 장 막판에는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2% 강세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가운데 호실적이라는 긍정적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강세 흐름 나타내네요. 2% 넘게 상승 15만 6,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어제 장 막판에 좀 올랐는데 오늘 다시 한번 2% 넘는 상승 흐름 나옵니다. 7만 4천 원대까지 진입됐네요. 그리고 알테오젠 1% 가깝게 상승입니다. 19만 7천 원대. 그리고 펄어비스는 이제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7% 하락. 어제는 9위권에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 CJ ENM이 다시 한번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시총 10위권에서 9위권까지 한 계단 올라오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11만 8천 원대 목전에 두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재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도 양시장이 좀 강하게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 나타내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개인은 벌써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들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시장은 강세장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1800포인트 때부터 이 강세장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세장이 될 거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92.7까지 떨어졌습니다. 금값은 2,000불을 돌파를 했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 경신이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결국은 자산 인플레죠.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2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목표 인플레도 요새는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죠. 2% 수준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도 금리 인상은 섣불리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주니까 자산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급부로는 채권에 대한 이탈이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상승장은 끝날 상승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고비만 체크해주면 될 텐데 일단 당장 보이는 건 9월달 중순에 예정돼 있는 공매도겠죠. 9월달 중순에 예정돼 있는 공매도 이슈만 좀 넘기면은 크게 위기를 느낄 일이 없이 그냥 편안한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도주도 변함이 없이 계속 말씀드린 주도주가 순환하면서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고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주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2차전지, 5G, 반도체 이런 걸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의 진단, 항암, 요새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 이런 쪽, 짧게는 마스크까지 워낙 다양한 섹터에 다양한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포트에 담아서 끌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께서 주신 종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신 종목이 종근당이에요. 종근당에 대해서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가, 특히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거는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저라고 해서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은 대응 방법이 중요할 텐데 언제나 이런 급등주는 5일선 대응입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급부상하고 있죠. 나파코스타트, 급성 췌장염 치료제였는데 이게 임상을 해봤더니 렘데시비르의 600배 효과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따라서 지금은 이런 뉴스에 따라서 반응하는데 5일선이 걸려있는 게 16만 6천 원 수준이니까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이 수준에서 노려봐야겠죠. 그 외에는 그냥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급등주는 급한 마음에 쫓아가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손절 가격과 진입 가격을 정해놓고 들어가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제약바이오의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거는 옛날 덱사메타손 이슈에서도 봤듯이 이 시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잡기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이제 SK이노베이션인데 SK이노베이션은 완성 배터리 셀 업체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LG화학과 삼성 SD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졌었는데 어제 드디어 분풀이하듯이 하루에 시세를 폭발을 시켜서 20%가 상승을 했죠. 보통 이렇게 후발주까지 맞아요. 이렇게 시세가 나면은 사실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좀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설 이슈가 호재가 돼서 나타나는 건 그 반대급부로 보면은 공급 과잉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산업은 어떤 산업이 커가는 데 있어서 그걸 바로
커버하지 못하고 엄청난 설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설비가 이제 진행할 때에는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예상치 못한 공급 과잉이 나타날 때는 이게 역으로 나타나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옛날에 LED나 LCD 쪽이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었고요. 2차 전지는 이제 산업 성장의 초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공급 과잉의 우려보다는 수요 부족, 전기차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거의 배 이상의 증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증설 이슈가 지금은 호재로 작용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꼭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은 관찰이 해보자.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신다면 5일선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신 종목은 미래에셋 대우증권입니다. 이거는 우리 고객방 포트폴리오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7,000원대에 들어갔죠. 증권주는 좀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적도 대단히 뛰어나고 모멘텀도 계속 받고 있죠. 동학개미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개인들의 자금 유지세로 거래량이 연일 폭발하고 있죠. 예전보다는 수수료 수입이 줄었다래지만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신용 물량. 신용은 곧 증권사의 이자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입 구조가 굉장히 단단해졌고 어제 키움증권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그린 리들 펀드나 이렇게 증권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돼서 재미가 없었는데 대바닥을 좀 탈피하는 수준까지는 시세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를 10,000원을 잡고 가는데 한번 10,000원 이후에 주가 흐름을 관찰해 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주연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환 위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순간부자 매매 시그널에는 첫 출연이십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소경이TV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메시지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순간포차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들 시그널 전해주시죠. 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이제 가 상당히 큰 폭의 매수 상승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셀트리온 계열을 비롯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월 중순 이후에 고점을 찍고 한 달여 넘게 상당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가격도 상당폭 좀 내려왔는데요. 최근 이제 이런 움직임은 주도 섹터 내에서 어떤 순환 매직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고, 특히 6월 중순 이후에 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테마 열풍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 테마주가 급등을 하게 되고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게 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은 SK 바이오팜 쪽으로 몰려들어 있고 개인들의 자금은 바이오 테마주 쪽으로 몰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주도 섹터 역할을 했던 셀트리온 계열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한 달 이상 좀 소외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수급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간적으로 보였는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바이오팜이 이번 주부터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기간 물량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외국이나 기관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 바스켓으로 매수를 했던 SK 바이오팜에서 묶여있던 자금이 이제 풀리게 되고, 이 SK 바이오팜을 매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자금은 역시 바이오 섹터 쪽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바스켓 자금이기 때문에 결국 SK 바이오팜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계열은 수급적으로 개선되면서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제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뛰었는데 대응 중에도 불구하고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외국인과 개인들의 수급이 큰 폭으로 기관들 수급이 큰 폭으로 유입됐는데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런 SK바이오팜 매도 이후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상당히 고생을 좀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오랫동안 SK바이오팜이나 셀트론 계열을 매수를 좀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점부터 한 번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시점부터 서서히 좀 분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아마도 하반기에 주도 종목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계열은 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폭의 시장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성장성은 여전히 담보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개선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분할로 접근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70만 원, 78만 원 전후 여기서부터 분할 접근 목표 가격은 최소 90만 원 이상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캠트로스인데요. 캠트로스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캠트로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치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요. 특히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마에도 좀 엮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전체 색깔을 좀 보시면 IT 소재 쪽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폭이 있고 최근에는 이 IT 소재에서 자기 전문 분야를 좀 확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도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캠트로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최근에 실적은 좀 개선되고 있지만 사실 그 폭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펄을 보시면은 주가가 현재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2차전지 소재나 이쪽 부분을 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 좀 드리면 실제로 캠트로스에서 2차전지 소재 쪽이나 이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소재 쪽이 전체 매출액이 한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0% 미만에 대한 매출을 가지고 전체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캠트로스는 기술적으로는 양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시점부터 조금씩 실현해 나가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이 종목은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보다는 6,600원, 700원 이 이상부터 7,000원 이상 때까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신규 접근은 좀 눌림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이요. ENS 테크놀로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업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탄탄한, 펀더멘탈이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대치가 실적으로 좀 따라오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IT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원료를 지금 이제 기대치만큼 실적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IT 소재와 관련된 부분은 순환매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다시 비메모리 수소차 관련 소재 쪽으로 계속해서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눌림목마다 계속 좀 좋은 관점을 유지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그 실적을 좀 보시면은 최근에 한 3년 연속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매출액이 한 5천억 가까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300억대에서 작년에 500억대 그리고 올해는 700억대로 사실 펀더멘털 자체도 상당히 양호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순간적인 급등보다는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눌림목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하다. 21선에 붙을 때마다 매수하는 관점을 좀 유지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주연 의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세 종목 물어보셨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두 개 중에 뭐를 살까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네이버가 지금 카카오가 오늘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역시 지금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시가를 살짝 하락 출발시켰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두 종목 언택트 관련 주고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고 좀 돌파하고, 하지만 좀 관망을 해보자. 바닥권에서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우상향하는 흐름이긴 하지만 이게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잡고 대응을 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괜찮은데 이미 떠나버린 버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달리는 버스에 올라타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카카오도 괜찮고 네이버도 괜찮습니다. 둘 다 이 두 종목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뭐 카카오도 실적 그리고 네이버도 실적, 그 실적에 대비해서는 주가는 이미 다 선반 형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이슈,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 섹터가 이제 미국장에서 잘 간다는 그런 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 N자 상승의 목표치는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부분이 오버슈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정기를 거쳐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지금 당장 여기서 그걸 바로 판단을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33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전고점 종가 기준으로 돌파한 자리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뭐 단기 이평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조정 충분히 나온다면 그때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 종가 기준으로 깨고 내려와서 보시면 여기 앞쪽에 이날과 이날, 그러니까 8월 3일이죠. 8월 3일과 이제 7월 마지막 날 갭이 열려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에 갭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면 그때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이버 역시 지금 5일선 타고 쭉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공략을 하실 때 5일선 터치를 하는 부분에서 오늘은 이미 이제 지나간 것 같고,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면 기다리셨다가 역시나 이 종목 역시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 돌파한 자리 30만 원대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하에서 만약에 5일선을 밟아주는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매수를 하셔서 5일선 이탈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더 좋다, 뭐를 사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둘 다 괜찮습니다. 사기에는. 다만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좀 관망을 하시고 전고 좀 돌파하고 조정을 준다 하면 매수 관점도 보시고, 그냥 가버린다면 떠나버린 버스니까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문의 주신 게 종근당 바이오를 물어봐 주셨어요. 코로나 이제 치료제 임상 수식에 이틀째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문인데, 이 종목 단타로는 접근이 가능해요. 제가 이제 한 7월 한 10일쯤인가 이 종목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손절가를 조금 터치를 하고 이제 급등이 나와서 아쉬웠던 종목인데요. 지금 단타로 접근할 수는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봉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가 하락, 어제 이제 2연상이었는데 상한가 안착을 종가에 제가 알기로는 한옥관과 차이로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지금 하락 출발하고 조정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단타로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때 자기가 단타 자신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약 한 6만 원 부근부터 분할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단기적인 반등 뭐 한 5%에서 10% 사이에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 안 내려온다면 일단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단타 관점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실지도 마시고 그냥 짧게 수익을 본다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앞으로 만약에 이제 조정기가 좀 거쳐서 조정을 며칠 좀 받고 고가권에서 이제 그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조금 거친 이후에는 다시 아마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뭐 이런 종목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거는 뭐 날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단타를 내려올 때 저점 매수 분할로 하셔갖고 반등치 매도하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고요. 뭐 오늘 조정 나오고 내일 뭐 한 조정 나온다 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관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이제 삼성 SDI예요. 삼성 SDI. 뭐 다들 이 종목을 뭐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겁니다. 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저께 진짜 엄청난 시세를 뽑아줬죠. 오늘도 2차 전지 섹터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당연히 뭐 이런 시총 작은 종목처럼 막 상한가 연속으로 간다든지 막 하는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쉬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가 약간 하락 출발해서 음봉으로 지금 밀리고 있다가 도치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저는 조정 나올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네이버나 카카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이고 삼성 SDI도 시총 상위 종목인데 저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강세장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로 수급이 이제 이동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은 약간 조심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런 대형주 위주로 자리가 잘 잡혀있는 종목들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 SDI를 공략을 한다면 매수 타이밍 저는 좀 음봉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전에 이제 음봉이 나와가지고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상승 시에는 좀 따라 붙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이 좋아 보이시면 최대한 싸게 사려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항상 그렇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차 전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종목 알아봤는데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신 미스터블루도 현재 2% 넘게 급등 중인데 현재 장중 공개 방송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분들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뭐 보자면 우선은 문의 주셨던 거 좀 볼게요.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 현재 한 3%대 급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종목들 움직임 비교하자면 뭐 급등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대형주니까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삼성의 이 부회장님이 기소 유예 처분 잠정 결론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은 활동을 하는 것인가, 이제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래저래 주가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슈보다는 그냥 하반기 성장성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미국 내 지수들 자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ISM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시장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이제 민감 흐름 자체가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이제 어제 58.1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유례 없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50 이상은 경기가 굉장히 크게 살아난다는 건데 1년 전에도 이런 지수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두려움보다는 이게 더 갈 것이라 더 안 갈 것 같은데 불안하다고 얘기하시면 상대하지 마세요. 시장 계속 강해요.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게 삼성물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는 바로 따라 들어간 건 아니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과감한 매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다면 종목도 봐야 된다. 오늘 현대차 7% 급등합니다. 제가 방송마다 진짜 혀를 깨울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삼성물산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고요. 주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그간에 많이 매도가 나왔던 기관들이 다시 어떻게 매수로 돌아오면서 과감하게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하시고 좋게 아주 좋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동아소시홀딩스. 이게 조금 이슈가 그 며칠 전부터 움직였던 게 그 가그린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가그린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대요. 일본에서도 잘 되고 있는데 뭐 품절 대란 뭐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또 리스테린 같은 제품은 뭐 어떡하라고. 이게 좀 가그린이 입안에 이제 침을 소독하면서 그 코로나를 예방한다. 네. 좀 장난이 심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판매량은 느니까 매출에 기여는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솔직히 이거는 정도점에 지금 맞아 있는 상황에서 조금 너무 장난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코로나랑 관련도 없는데 아주 조그만 좀 영향이라도 있으면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포인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네. 리스테린도 있어요. 세계 1위 업체들.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단기 이슈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지금 따라 들어가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 제발 네, 관심 갖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혹시 더 밀릴 수가 있으니 한 11만 원 이탈하거나 10만 원 이탈할 때는 네,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솔브레인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솔브레인 오늘 이제 분할 상장 이슈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네, 홀딩스까지 해서 두 개로 나눠졌는데 두 종목이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공시효과 때 100% 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나오면서 26만 2천 원까지. 회사의 성장성 자체가 원체 튼튼하기 때문에 주가의 뭐 하락보다는 그간에 오르지 못했던 부분을 약간 조금 더 상승 쪽 포인트 맞춰주면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너무 좀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 시장에 이 종목을 나 사볼래라고 좀 들어가시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바닥 포인트를 잡긴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이 즐기시는 자리고 그냥 지금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향후 흐름을 보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자리니까 조금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따라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시장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유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터치가 된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한국알콜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11%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캠시스도 마찬가지로 수익권 12% 가까운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한국우주까지 올라와 있고 이외의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현재도 급등 중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엔텍 현재는 마이너스 표기가 되어 있지만 오늘 5% 이상 급등 중이고요. 미스터블루 현재 0.74% 이상 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2%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JNTC 9%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14,000원대까지 잡아주셨는데 현재 거의 근접한 상황이고요. 한울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는 2주 전에 10% 가까운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 이상 급등을 나타내면서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이 3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셨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5% 이상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뭐 짧게라도 수익이 나면은 챙겨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내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미국 지표 자체가 ISM-P 제조업 지표 자체가 너무 좋게 나왔거든요. 58.1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조금 시장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 맞춰서 SK 렌터카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SK 렌터카 기본적으로 그냥 이름만 들으면은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아실 거예요. 판단이 쉽습니다. 휴가철입니다. 네, 매출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치 실적의 절반 그 이상을 2분기 실적 나와주면서 거의 3분의 2 수준까지 실적을 채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이미 2분기 영업이익까지 해서 상반기가 300억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갭을 채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과감하게 좀 베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매수가는 9,600원 정도 현재가인데요.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9,1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항상 그렇지만 제 종목 올라가요. 5에서 10% 정도 올라가면 그냥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다시 또 종목 보시면 되니까 현금을 항상 확보하시면서 수익 창출하신 전략으로 꾸준하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렌터카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김성윤 전문위원님의 장중 공개 방송도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시청하시면서 전략과 종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지원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첫날 출연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날짜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이 오늘 급등해서 이미 목표까지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종목을 제가 이제 어제 미리 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하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었고, 원래 어제 종가 근처에서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목표 가격은 6,400원 이상했는데, 오늘 거의, 급등을 해버리면서, 17% 넘는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를 오버를 해버렸어요, 오늘. 첫날인데 제가, 조금 날짜를 하루만 일찍 좀, 했으면 시청자분들께 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었는데, 아쉽게, 저도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이제 생방송에 어떻게 보면 좀 명인데,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목표가를 바로 가버려가지고, 상당히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비슷한 종목을 조금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수 있고 VR 관련 특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아마도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원래 제가 대응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5,700원, 770원 정도 매수가 손절가는 5,000원 정도 잡고 목표가를 6,400원 이상 했는데 지금 현재가가 6,400원 이상 넘어버리면서 상당히 이제 말씀드린 이제 오른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단기 종목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급등했는데 이 종목이 다시 눌릴지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해보는 관점을 좀 가시고 단기 목표 가격은 6,400원이지만 장기 목표 가격은 8,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장기 목표가로 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당황스럽게도 오늘 추천을 주신 종목이 오늘 목표가를 좀 도달을 해버려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루 더 일찍 출연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마이크론 비메모리 반도체 이 업종 자체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8,000원대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